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는 코너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동아일보 정치부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 기자 나와서 그런지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몇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삼태님이 오셨는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오시는 거 알고 삼태님이 오셨네요. 네, 최기봉님, 미라클님, 또 로즈 라비다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기 전에 국민의힘 출입했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 좀 요즘 분위기 좀 어떤가요? 아직도 출입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요즘에 일단 기자들 숫자가 좀 많이 출입하는 숫자가 줄었고요. 아, 대선 진 다음에 좀 줄었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들어서니까 네. 민주당 좀 보강하는 측면도 있고 카톡방 기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뭐 이제 뭐 대변인들이 브리핑하거나 할 때 예. 브리핑으로 기자들이 많이 몰려서 뭐 질문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제 좀 지나가다 보니까 기자 숫자가 확 줄어서 아, 그랬군요. 네, 안타까움을 전했더니 이제 소수 야당이 된 게 실감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브리핑 브리핑을 보면서 네, 야당이 된 걸 느끼고 있군요. 느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우리 김성모 기자는 꿋꿋하게 잘 열심히 취재하고 있죠? 네, 저는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임기 중에 재판 없다입니다. 재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중단한 데 이어서 어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번 달 2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방송 기술 문제로 마이크가 잠시 꺼졌었는데요.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번 달 2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건데요. 기일 추후 지정은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의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일 때 기일 추후 지정을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사실상 재판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거는 이제 대선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인 거죠? 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추에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받고 있던 재판의 중단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 소추를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의 의미로 한정해야 하고, 따라서 대선 전에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의 경우엔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쪽 해석이 엇갈린 건데요. 재판부가 일단 후자로 해석하면서 관련 쟁점은 일단락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반발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 뭐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법조계 일각에서는 뭐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뭐 반론도 나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법적으로 서울고법 결정을 뒤집을 만한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전망이 일단 법조계에서 우세한 상황인데요. 규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재판부의 기일 변경으로 뭐 누가 어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해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일 변경이라는 소송 절차상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선거법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굉장히 공언하다가 어제 조금 이제 재판부의 이런
판단들이 나온 이후에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12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새 원내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이 결정을 하루 만에 뒤바꾼 건데요. 대통령실과의 교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권 2주차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적 판단이 적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 강조한 게 있는데 하나가 이제 내란 종식 그리고 다른 하나가 민생 회복인데 지금 1호 법안이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처리가 되면 2호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법안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거랑 좀 취지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무적 부담이 좀 상당한 부분이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 개정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정권 초의 어떤 협치 분위기가 좀 맞지 않는다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은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두겠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이외에 다른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쓰러지는 개혁의 꿈입니다. 쓰러지는 개혁의 꿈, 보수 재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5시간 동안 의총을 통해서 격론을 펼쳤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예 의총도 열리지 않았고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9일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최대 관심사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날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 위원장이 8일 그러니까 의총 하루 전날 9월 전당대회 개최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하면서 이거 사퇴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개혁안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받아보자 이런 의견까지 내놔서요. 당원들한테 개혁안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거취를 물은 거 아니냐 사퇴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의총에서 김 위원장의 거취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김 위원장 임기가 사실 이달 말까지거든요. 김 위원장에게 연말까지 맡기자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의총 전날 개혁안이 나오면서 좀 당황한 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결국 결론을 못 낸 겁니다. 그랬군요. 의총 사진 보면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 앞에 앉아 있고 뒤에 의원들이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이 좀 외로워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거든요. 실제 의총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비공개 의총은 김용태 비토론으로 들끓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자기 정치한다. 사실상 대선에서 졌는데 위원장도 같이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이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김 위원장의 의원들이 좀 비판적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젊은 소장파기도 하고 이제 보수의 미래를 좀 짊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 보니까요. 일부 의원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어쨌든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 본인이 이제 먼저 물러난다고 하면 선배 의원들이 잡아줄 생각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혁 방안에서 갈등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후보 교체 당무감사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교체론에 힘을 실은 의원이 절반이 넘잖아요. 네. 한덕수 밀어주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감사하겠다는 점에서 좀 반감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거취와 당 내부 수습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좀 강한 그동안 못 보던 좀 강한 워딩을 했어요. 네, 김 위원장이 어제 민주항쟁 기념식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개인 정치나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저에게 배우가 누구냐, 한동훈하고 상의했냐, 김문수의 의중이냐고 묻는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지령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안을 갖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해석만 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 거죠. 네. 네.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결국 이런 어떤 진퇴 논란과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김 위원장의 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30일까지인데요. 임기 연장을 위해선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어제 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만큼 혁신형 비대위원장은 없다, 이러면서 전당대회를 8월 말까지 치르고 그때까지 임기를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반면 3선 이상 중진과 친윤계, 그 구주류 의원들 사이에선 당원 당규상 연장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갖는 만큼 김 위원장의 거취와 개혁안 추진 여부도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의원총회에선 관리형 비대위를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새 원내대표의 선택에 따라 당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내대표 후보군을 보면 조금 과거에 많이 나오던 분들이 많으시던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분들 계시나요? 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일단 추대 흐름 없이 경선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후보군으로 4선에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이현승 의원이, 3선 김성원, 성일종, 송석준, 송원석, 이미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선 송원석, 이미자 의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친한계에선 김성원, 송석준 의원이나 개파색이 옅은 김도읍, 성일종 의원 등을 선호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김성모 기자가 보기에는 좀 어떤 분이 그래도 좀 유력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와는 달리 지금 그 이후에 열릴 국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한동훈의 리턴 매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비대위 성격이나 전당대회 시점에 따라 당권 구도, 이제 당권 경쟁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8, 9월 조기 전당대회가 현실화하면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연말로 전당대회가 좀 늦춰지면 당대표 임기가 짧아지고 이제 지방선거 책임만 좀 부각돼서 출마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안 나갈 수도 없고 남주긴 아까운 자리다, 뭐 이런 계륵에 비유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륵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이 있고 또 TK나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가장 치열한 지난 대선 경선보다 치열한 당권 레이스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친윤계에선 김문수 전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쥐게 될 경우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하는 기류가 좀 있는데요. 친한계가 차기 당권을 탈환하면 그간 당 주류였던 친윤계는 와해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반대로 친윤계가 도로 당권을 거머쥔다면 친한계는 지방선거 공천권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런데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공천권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진심 맞나요? 뭐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초기에 그 열리는 지방선거잖아요. 뭐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책임만 돌아오니까,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딩이 저는 좀 들어오더라고요. 뭐 김문수, 한동훈 둘 다 안 나가는 게 낫다, 별로 이거 당권 잡아봐야 이득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엇이 잘못돼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를 생각하고서 당을 개편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상황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이견을 보였는데요.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선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선 그런 당대표가 안 나오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된다고 별로 본인 미래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마지막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검사만 120명입니다. 검사만 120명.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됐습니다.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외환 행위 등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는데요. 최혜병 특검법에는 손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결국 특검법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처분이 이뤄졌거나 수사가 진척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검이 출범하면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이 출범하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와 전 정권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역시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칼날이 정치권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뭐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 내용도 막 계속 나오고 하던데 특검이 본격화되면 이제 점모가 좀 드러나겠죠. 네. 근데 화제가 되는 게 지금 특검 파견 검사만 120명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드급 특검인데 저희도 사실 오늘 라이브 그 썸네일에 메모들을 딱 그려 넣었는데 그래서 몇 분들이 이제 재밌다고도 해주셨지만 아무튼 이게 조금 그 검찰개혁 기류와 좀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내용이 어떤가요? 네, 세계 특검 최대 파견 검사를 살펴보면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혜병 특검 이제 20명입니다. 즉 이들 3대 특검이 모두 출범하면 검사 인원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메머드 특검이 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선 특검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파견만 120명에 달할 텐데 그 수를 다 채울 수 있을지, 또 수사 대상도 겹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교통정리될지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거 언제부터 그럼 활동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요.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이뤄질 텐데요. 후보 추천부터 임명까지 최대 12일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임명은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7월 초 세계 특검이 출범할 걸로 전망됩니다. 각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고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